담비가 간 것으로 추정되는 남사면 쪽으로 제작진도 향했다. 평소 즐겨 다니는 길이라면 또 나타날 것이다. 위장막을 치고 기다린 지 약 12시간. 그리고 담비가 나타났다. 멸종위기종 2급인 담비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운 좋게 포착을 했다 해도 금세 사라져버리기 일쑤다. 먹잇감을 찾는지 경사면을 헤집고 다니는 담비들. 모두 3마리다. 이들의 사냥 모습까지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그러나 오늘도 담비는 예외 없이 쏜살같이 사라져버렸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족제비과 동물은 총 5종. 인가 근처에 살며 곤충이나 집쥐, 개구리를 잡아먹는 족제비. 깊은 숲에 살면서 소형부터 대형 동물까지 폭넓게 잡아먹는 담비. 그리고 빼어난 수영 실력으로 큼직한 물고기도 순식간에 잡아올리는 수달. 이 중에서 숲속 동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최고의 사냥꾼은 단연 담비다. 그러나 담비는 몸집이 큰 편이 아니다. 몸 길이의 절반 가까이가 꼬리며 몸무게는 3kg에 불과하다. 작은 몸집의 담비가 어떻게 한반도 숲 최고의 맹수가 됐을까? 겨울 설산. 담비를 추적할 만한 절호의 기회다. 새로 내린 눈은 선명한 발자국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다. 낮에 활동하는 담비는 지금 어딘가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구팀에 무언가 포착됐다. 지금 2시간 안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방금 전에 왔어, 방금. 그동안 발견한 발자국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발 길이 5cm의 성체다. 마치 길 안내라도 하듯 선명하게 이어져 있다. 그런데 눈 위의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졌다. 제작진의 추적을 눈치채고 숨기라도 한 것일까? 상기야, 저 절벽 밑에, 바위 밑에 있잖아. 거기까지 치고 올라가 봐. 10m만. 나 밑에, 저 밑에 발자국 하나 있거든? 경사면 아래쪽에서 담비의 발자국이 다시 발견됐다. 50m가량 감쪽같이 사라졌던 발자국은 덤불 사이로 다시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발자국은 다시 끊겼다. 나무 위로 올라가면? 신출귀물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담비의 발자국. 정말 나무 위로 올라간 걸까? 속리산 기슭의 골짜기에 있는 감나무 한 그루를 찾았다.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위에 이제 담비에 오르내린 발톱 자국들이 무수히 많았고요. 감나무 근처엔 발자국이 즐비하고 감이 섞인 배설물도 있다. 가을에 이제 감이 많이 열렸죠. 2012년도 겨울 담비가 많이. 겨우내 담비는 이 나무를 오르내리며 감을 따먹은 것이다. 담비는 나무 타기의 달인이다. 굵은 나뭇가지, 잔 나뭇가지를 가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빠르게 뛰어다닌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무 기둥에 몸을 바짝 붙이고 기어오르는 모습은 가히 묘기에 가깝다. 마치 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올라앉은 듯하다.
담비가 나무를 잘 타는 이유는 갈고리처럼 생긴 발톱 때문이다. 나무 껍질 사이를 찍어가며 나무를 오르내린다. 유연한 등뼈와 긴 꼬리, 그리고 탁월한 점프 실력은 빠른 이동을 가능케 한다. 지난 4월, 제작진에게 반가운 제보가 들어왔다. 경북 상주의 한 야산 기슭에 담비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도 그냥 막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날 제가 저쪽 능선을 오르는데 여기서 이상한 경고음이 들리더군요. 살살 내려오니까 담비가 저 나무의 딱 중간쯤에서 딱 경계 건물 쏘고 있더군요. 무슨 뭐 새소리 비슷한 또 그 찍찍한 그 소리가 들리는데 다시 담비를 만날 수 있을까? 위장막을 치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세 시간 남짓 지났을까? 움직임이 포착됐다. 담비다. 담비는 나무 위에 걸터앉아 주위를 경계한다. 작은 움직임과 소리, 그리고 미세한 냄새마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긴장한 상태다. 먹잇감이라도 찾는 걸까? 이번엔 나무 기둥에 코를 들이대고 요리조리 살핀다. 담비가 이렇게 길게 한자리에 머무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1시간가량 지났을까? 담비는 나무 밑동 속으로 몸을 감추고 말았다. 이후 해가 지도록 나오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녘, 다시 현장을 찾았다. 담비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 나무 밑동을 살펴볼 생각이다. 동이 트고 담비가 떠난 자리. 꽤 큰 구멍이 나 있다. 담비의 둥지다. 놀랍게도 아직 눈도 채 뜨지 못한 새끼 3마리가 낑낑대며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 보통은 담비가 한 마리에서 3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2마리의 새끼를 낳고, 또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있어서도 어미가 보통 한 마리나 2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은 이따금씩 3마리의 새끼를 모두 성장시켜서 다니는 경우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암컷은 4, 5월경 2-3마리의 새끼를 낳아 혼자 키운다. 번식기에는 사냥감도 둥지 근처까지 가지고 와서 먹는다. 우리는 담비의 새끼 양육을 관찰하기 위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둥지를 비우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어미가 돌아왔다. 이번에도 곧바로 둥지로 들어가지 않고 주위를 경계한다.
나무에 걸터 앉아 경계 근무도 선다. 그 어떤 침입자라도 잡아낼 태세다. 어미 냄새를 맡은 새끼들이 요란하게 보챈다. 그제서야 둥지 근처로 가는 담비. 그러나 둥지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심 또 조심이다. 둥지가 노출되면 어미가 없는 사이 누군가 새끼들을 덮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냉혹한 야생의 세계. 안전을 위해선 어미나 어린 새끼나 인내심이 필요하다. 담비의 번식 현장을 처음 만난 날은 이렇게 저물어 갔다. 그날 밤 어미는 잠들지 않았다.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피는 녀석. 새끼가 있는 둥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다시 고개를 내민 어미의 입에 새끼가 물려있다. 둥지를 옮기려는 것이다. 어디까지 간 것일까? 25분가량 지난 동이 틀 무렵 어미가 다시 나타났다. 천하의 포식자 담비도 새끼를 키울 때는 조심성이 많아진다. 2, 3주에 한 번씩 둥지를 옮긴다. 둥지에 생기는 벼룩과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원주 치악산의 한 기슭.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숲 곳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염접부 이런 데 동물 출연이 훨씬 더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인 카메라를 확인하는데 포착된 건 뜻밖에도 담비물이다. 코를 땅에 박고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담비. 두 마리가 사냥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 녀석들. 새끼 노루를 발견했다. 새끼 노루에 길목을 차단한 채 위협을 한다. 사냥을 하려는 것이다. 아쉽게도 카메라에 찍힌 건 그게 전부였다. 담비 배설물 저희들이 그 중간에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발견된 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노루라든지 고라니, 뭐 털, 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신출 규모라는 담비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제작진. 하지만 지금껏 담비의 사냥 모습을 만나지는 못했다. 우리는 과연 최고 포식자로서의 담비를 볼 수 있을까? 지난 1월 속리산.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산에서의 추적은 계속됐다. 이 발자국이 맥시멈 가장 오래 5일 5일에서 4일 4, 5일 된 발자국이거든. 모두 3마리의 발자국이다. 3마리 지나갔으니까 밑으로도 내려오고 저기 지금 나무에 담비들은 도로를 지나 다시 산 위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한 마리부터 내려오고.
내린 지 며칠 된 눈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추적을 힘들게 했다. 동물의 길은 험하다. 나무를 잘 타는 담비의 길은 더더욱 그렇다. 지금 담비가 와서 지금 앞에 전망이 많이 보이는, 잘 보이는 여기가 바위 절벽이고, 이 지점에 앉아가지고 뒷발을 쪼그리고 앉고 여기에 이제 소변 비슷한 분비물을 묻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과 위치로 봐서는 이제 암컷. 예. 우리가 쫓고 있는 담비에 지금 암컷이 섞여 있는 거죠. 암컷은 새끼들을 생후 1년 동안 데리고 다닌다. 담비 한번 누웠죠. 이게 몸, 신체 실루엣 그냥 노는 거죠, 뭐 여기서. 다른 야생 동물들처럼 담비에게도 배설은 영역 표시의 수단이다. 주요 이동 경로의 바위나 나무 위에 배설을 한다. 담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리지어 다닌다는 점. 수컷은 수컷끼리 몰려다니고 암컷은 새끼들과 무리를 짓는다. 담비는 여러 마리가 협공을 통해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엔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연구팀의 걸음이 빨라졌다. 사냥감을 몰아간 듯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발자국 끝에 덤불이 있었다. 아, 여기서 잡았다. 꿩의 뼈다. 앙상한 뼈와 깃털만 남긴 채 야무지게도 발라먹었다. 이 덤불 아래 돌틈 쪽으로 꿩이 이제 이쪽으로 몰아가지고는,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꿩이 날지 못하죠. 위에 덤불이 너무 많아 날개를 피지 못하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이쪽으로 몰렸고 이 안에 다 잡힌 거죠. 덤불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냥꾼이다. 능선 위에서 만나는 겨울바람은 더 차고 매섭다. 생명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앙상한 겨울산에서 담비는 어떤 사냥감을 쫓고 있을까? 담비의 길에 남겨진 배설물들을 살펴봤다. 2주 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고요물 먹은 거거든요. 야생에 작은 감이 있어요. 겨울까지도 열리는, 12월 때까지도 나무에 달려있는 작은 감인데 검은색에 고요물 먹은 똥이에요. 담비의 먹이는 실로 다양했다. 식물성은 물론 비교적 큰 포유류인 너구리와 몸집이 작은 다람쥐, 새의 발톱까지 배설물에 섞여 있었다. 놀랍게도 자신보다 몸집이 큰 포유류의 흔적도 발견된다.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네, 이틀밖에 안 됐고 고라니 털이에요 지금. 고라니는 담비의 겨울철 주요 사냥감이다. 얼마 안 됐어요. 최태영 박사팀이 지난 4년간 400여 개의 담비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식물에서부터 포유류, 조류, 양서류까지 숲의 모든 생명이 담비의 사냥감이었다. 포유류 중엔 청설모를 제일 많이 사냥했고 고라니와 노루가 뒤를 이었다. 놀라운 건 비록 새끼긴 하지만 멧돼지 사냥도 서슴없이 한다는 점이다. 최근엔 새로운 먹이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작년 5월 로드킬을 당한 담비를 올해 2월 부검한 결과 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털이 나왔다. 미세 구조를 살피면 털의 주인은 금세 밝혀진다. 위쪽에 또 제가 하나 붙였는데 얘는 과연 어떤 녀석일까? 된 거죠? 그냥 두개 뺐어요. 오소리의 털이다. 성체가 아닌 새끼의 것이다. 모서리 새끼라고
그래서 더욱더 접근이 쉽지 않은 사냥감. 한명 오소리 땄지. 5월달이면은 지금 오소리 굴 안에서 새끼가 클 때거든요. 그러면은 담비는 낮에 활동하니까는 굴 안에는 다 큰 어미 오소리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굴에 들어가서 새끼를 사냥했을까. 어미가 있는 상태에서 새끼를 갖다가 굴 안에 들어가서 사냥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오소리 새끼를 사냥해서 먹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10에서 16kg의 체구에 강한 턱을 가진 오소리는 대단히 공격적이다. 오소리 털의 발견은 담비가 숲의 제왕임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증거다. 산에도 봄이 찾아왔다. 얼음 아래 갇혀있던 냇물이 제 얼굴을 드러내고 따뜻한 봄 햇살이 반가운 꽃들은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린다. 봄은 자연의 화사한 색을 선사한다. 묻 생명들이 활기를 찾는 계절. 하늘다람쥐 한 마리가 봄나들이를 나왔다. 그런데 그 틈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동고비 한 마리가 하늘다람쥐의 둥지를 엿보더니 곧바로 둥지 단장에 들어간다. 산란을 앞두고 둥지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잠시 뒤 둥지로 돌아온 하늘다람쥐. 동고비의 거센 공격에 저항 한번 못해보고 주랭랑을 친다. 놀란 기색이 역력한 하늘다람쥐는 이내 둥지를 포기하고 만다.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숨겨져 있던 비막을 활짝 펴고 새 둥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하늘다람쥐처럼 날듯이 이동할 줄 아는 또 하나의 포유동물이 있다. 바로 먹이 사슬의 꼭지점에 있는 담비. 강인한 생존력과 포식력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 놀라운 점프 실력이다. 하늘다람쥐처럼 가뿐한 몸놀림으로 나무 사이를 넘나든다. 이처럼 포유류이면서도 새처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담비가 가진 최고의 생존 무기다.